저희도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좀 유달리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불륜 배우자들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뭐 상간자를 따라서 가던, 뭐 아니면 뭐 혼자 막 집부터 나가던 상관없이 아이들하고의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뭐 불륜 배우자는 뭐 당연히 비난을 받는 것은 비난을 받는 것인데, 이 남아있는 배우자, 혼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이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불쌍합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항상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함께 공동 양육을 하면서 한쪽은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오고,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쪽이 아예 연락을 끊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에서 남아서 혼자 아이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 정말 마음 아픕니다. 특히 이게 차라리 부부가 계속 성격이 안 맞고 뭐 성격 차이 이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격이 계속 안 맞아가지고 서로 지겹게 싸워, 지겹게. 그래서 제발 좀 눈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 이때 집을 나가는 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아이들 수시로 만나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뭐 남편의 경우라면 집을 나가 있어도 아이들 항상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그 부모, 그 자신의 어떤 그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만납니다. 그리고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는 뭐 생활비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불륜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불륜이라는 것은 어느 날 딱 걸리고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일들이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지고, 빠르면 뭐 일주일 안에도 막 우당탕탕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면 막 눈물도 나고 굉장히 괴롭고 슬프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셨는데, 이제 애들이 아직 어립니다. 좀 늦게 또 낳으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걸렸죠. 이제 걸려서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부부끼리 말다툼도 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내는 나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확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럼 또 이제 남편은 어쨌든 간에 또 그 다음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뭐 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는 또 남편은 또 일단은 아내를 데리러 가고, 또 데리고 오면은 또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하고, 이러다가 또 싸움을 하게 되고, 이래서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친정에도 안 갔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아이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애들이 뭐 카톡을 하고 뭘 해도 일체 쳐다도 안 봅니다. 이 일이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하겠어요. 그래도 이 남편은 어느 정도 초반에는 자기 감정은 좀 뒤로 하고 아이들 때문이라도 아내분이 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게, 이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이혼 소송을 먼저 걸긴 했지만, 남편이 이제 아내가 유책 배우자임을 주장을 하고 한다면 우리나라 유책주의에 의해서 아내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애들을 케어하면서 직장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이제 또 이 남편분의 어머니가 이제 멀리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한 두세 달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기각을 시켜달라고 해봤자 어차피 그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는 힘드니까 이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혼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그 남편분이 오실 때마다 정말 기가 많이 죽어서 오셨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남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남편분은 경제 활동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염려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이 또 아빠 말도 잘 듣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근데 그 엄마는 지금까지도 아이들하고 뭐 만나러 온다든지 그런 게 일치 없답니다. 이제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육비도 이제 나왔는데 양육비도 안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양육비는 뭐 나중에 한 번에 뭐 다시 뭐 청구할 때 청구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좀 아이들 추스리는 데만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조용히 좀 있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빠들 중에서도 이제 바람 나고 하면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렇다하게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아내한테 계속 이혼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제 아내가 안 해주고, 이 남편 역시 우리나라 유책주의에 의해서 자기가 이혼 청구해봤자 기각될 게 뻔하니까 이 남편은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래, 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네가 버티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너 분명히 이혼할 거다 이러면서 그냥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때도 그랬대요. 내가 아이들을 안 보고 있는 것은 오로지 너 때문에 내가 못 보고 있는 거니까 너는 아이들한테 그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 이러면서 나가버리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머리에 바람이 든 게 아니라요, 그냥 태풍이 분 거예요. 태풍이.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혼 요구를 해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혼하기 위해서 이제 초강수를 띈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는 것 자체도 이거는 아내 탓을 하니까, 네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내가 그래서 아이들도 못 보는 거다, 그리고 아이들도 나를 못 보는 거다, 이건 다 너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도 수개월을 가만히 이렇게 버티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아봤자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질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이분도 이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쭉 보면은 이제 똑같은 바람을 펴도요, 아이들 때문에 진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집도 못 나가고 계속 집에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식들까지 이렇게 버리고 나갔을까? 아니, 내 배우자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에 대한 마음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이렇게 불륜을 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도 다 보면은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좀 모순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분들도 다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뭐 바람을 핀다고 그래가지고 뭐 무조건 뭐 자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매몰차게 집을 나가 버리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까지 나갈까? 바람 핀다고 해서 자기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버리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은 자기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설사 용서를 해서 내가 산다 하더라도 평생 남편한테 내가 을의 입장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가버리는데, 이제 대부분 이게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싶어도 자기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키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아빠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집을 나가는 이유가 좀 경제적인 거, 일단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뭐 면접 교섭권에 의해서 뭐 한 달에 2번씩 아이들 보러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순간만큼은 뭐 양육비야 자기가 뭐 소득이 없으니까 내가 뭐 얼마나 주겠냐 이러면서 그냥 뭐 한 아이당 뭐 최저 양육비 뭐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 나가는 이유가, 이제 한번 자기가 이 바깥바람을 쐬버렸으니까 이제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해서 이제 못 있는 거죠. 이제 왜 그런 말 있지? 옛날에도 호랑이가요 한 번 있잖아요, 이 사람 고기 맛을 봐버리면 사람만 잡아먹는데요.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도요 한 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정착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외도를 했다고 해서 다 집을 나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특히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자식들이고 뭐고 다 뺑개치고 나가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집을 나가는 이유가, 일단 이 사람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에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제 나간 거겠죠. 나갔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일단 자기 아내, 그러니까 엄마로서 믿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네가 아이들 잘 케어해 주겠지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또 어느 정도 뭐 양육비를 주면 된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게 있지만, 이게 아이들을 한 달
자식들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애틋한 마음도 서서히 좀 약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밖에 나가서 뭐 상관녀하고 맨날 낄낄거리고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맨날 연애질 하러 돌아다니고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항상 들뜬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그만큼 이제 처음처럼 애틋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제 책임감을 잃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뭐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집을 나가시는 분들은요, 정말 평생 후회할 짓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항상 그 어린 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은 큰단 말이에요.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결국 나중에 노쇠해져요. 그때 가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앉아가지고 있고 뭐 자식들한테 내가 네 부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뭐 경제적인 지원을 원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 있죠? 그 자식들이 성장해서 20대 중반, 30대 아니면 결혼해서 그 부모가 자꾸 날 찾아온다. 이거 못 찾아오게 접근금지 신청할 수 없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로가 사실상 거의 좀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이면 100 다 뭐 말로가 비참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참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제적으로 뭐 돈이 많이 생겼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누굴 믿고 의지를 하면서 살겠어요. 정신적으로. 왜냐면 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거 없어서는 안 돼요. 돈 없으면 사랑도 금방 식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돈이 없어서 맨날 내 배우자하고 라면 먹어가면서 뭐 사랑 이러진 않잖아요. 나중에는 힘들어지다 보면 애정도 식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그만큼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내가 이 돈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의지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안정되게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누굴 믿겠어요? 뭐 상간녀를 믿고 살겠어요? 상간남을 믿고 살겠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냥 좋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연애 상대로 좋은 거지 내 한평생을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상간남, 상간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들도 알아요. 무의식 중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 배우자, 내 자식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설사 불륜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거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 자식까지 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위해서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혼자 아이를 양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건 없었어요. 항상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빈자리를 되도록이면 느끼지 않고 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기를 항상 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륜 배우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미 바람은 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자식들까지 버리고 나가는 그런 매몰찬,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부모는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